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한 번에 합격 핵심만 쏙쏙 로도 운전기능사 필기 강의 2편 제5강 마지막 수업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럼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로도의 작업 중 점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 중 점검상입니다. 계기류 작동 상태 점검하죠. 엔진의 배기 색깔과 이상 소리를 점검한다. 방향 지시등과 제동 등의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깜빡이는 제대로 들어오는지, 브레이크 등은 제대로 들어오는지. 이거 작업 중 점검해서 되겠습니까? 작업 전에 이건 점검하고 들어가야죠. 켜보고 뒤에서 보고. 그래서 이것은 작업 전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페달과 레버의 작동 여부, 이런 거는 전부 다 작업 중 점검사항이지만 깜빡이는 제대로 들어오는지, 브레이크 등은 제대로 들어오는지는 작업 전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 지시등과 제동 등은 작업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문제 2번입니다. 토크 컨버터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자, 토크 컨버터는 이렇게 돼 있죠. 플라이 휠에서, 엔진에서 돌아간 거 플라이 휠에서 이렇게 돌면은 이것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펌프로 연결되죠. 그래가지고 이 펌프가 뭘 돌리죠? 터빈을 돌리죠. 터빈을 돌리는데 여기에서 맞고 나오는 것이 이제 어지럽기 때문에 이것을 한 방향으로 다시 펌프 쪽으로 돌려주는 거, 이게 이제 스테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펌프 스테이터 터빈은 컨버터 구성품입니다. 플라이 휠은 이 펌프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3번입니다. 디젤 연료 장치에서 공기를 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그렇죠. 이 부분은 다 공기를 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연료 탱크 드레인 플러그, 연료 탱크 드레인 플러그는 밑으로 이물질 같은 걸 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노즐 상단의 피팅 부분이라든가 이런 공기 빼기 부분입니다. 에어브리드 스크루, 그 다음에 이어곡의 벤트 플러그, 이런 분들은 다 공기 빼기를 할 수 있는데, 요즘 연료통이란 말이에요. 연료통의 맨 밑에 보면 드레인 플러그가 있어요. 빼내는 게. 여기는 뭘 합니까? 주로 이물질 같은 거, 이런 거, 침전물 이런 거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빼는 기구가 아니죠. 연료 탱크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타이어식 로더가 트럭에 적재할 때 덤핑 클리어런스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 덤핑 클리어런스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 버킷이 이렇게 있으면 땅에서 버킷까지 높이. 요게 덤핑 클리어런스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다 적재를 하려고 하면 트럭에다 적재하려고 합니다. 이 높이, 트럭의 적재함 높이보다 이게 더 높아야 적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덤핑 클리어런스는 적재함보다 높아야 한다. 이게 정답이죠. 이 높이는 이 적재함의 높이보다 높아야 여기다 적재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덤핑 클리어런스는 적재함보다 높아야 합니다. 덤핑 클리어런스는 버킷을 상승시켜줄 때 버킷 투수의 하단, 이 하단하고 이 땅하고의 이 거리, 이것을 가리켜서 지면과의 거리를 가리켜서 덤핑 클리어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트럭의 적재함보다도 높아야, 이 트럭의 적재함보다 높아야 여기다 짐을 싣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디젤 기관에서 냉각수의 온도에 따라 냉각수 통로를 개폐하는 수온 조절기. 수온 조절기는 어디에 설치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린더 헤드의 물제킷 출구부입니다. 출구부. 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실린더 헤드의 물제킷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출구부 쪽에 서머스탯 수온 조절기에 설치돼 가지고 여기서 어디입니까? 라디에이터 쪽으로 와서 여기서 식히죠. 다 식은 게 다시 엔진으로 돌아가서 냉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 헤드의 물리킷 출구부 쪽에 뭐가요? 수온 조절기, 서머스탯이 설치됩니다.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기관에서 크랭크 축의 역할은 이 피스톤의 상하 운동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크랭크 축으로 연결돼서 회전 운동으로 바뀌죠. 그래서 직선 운동을, 이 피스톤 실린더에서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것, 이게 바로 이 크랭크 축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행정 기관 피스톤의 상하 운동이 여기 와서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크랭크 축에서 회전 운동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직선 운동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거, 이게 바로 크랭크 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정지하시고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랭크 축은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문제 7번입니다. 하부 구동체에서 장비의 중량을 지탱한다. 그리고 완충작용을 하고 대각지주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대각지주가 설치되어 있다 이거죠. 이게 뭐냐? 그렇죠. 트랙 프레임이죠. 지금 보면 이 부분이 트랙 프레임입니다. 트랙 프레임. 여기 대각선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윗부분은 상부 롤러, 요 밑부분은 하부 롤러. 여기는 하나는, 여기는 스프로킷, 여기는 아이들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서 지금 묻는 것은 이 부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 부분. 트랙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동절기 냉각수가 빙결되어 기관이 동파된다. 왜 동파될까요? 그래서 얼면은 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한 쇠가 파열되는 것이죠. 그래서 냉각수의 체적이 늘어납니다. 얼면 늘어나죠. 그렇게 해서 기관이 동파되게 됩니다. 문제 9번입니다. 유아모터 회전 속도가 규정 속도보다 느리다. 그러면 뭔가 좀 마모됐거나 유입량, 유압류가 부족하거나 내부에 누설이 있거나 이런 거죠. 유압펌프 오일이 토출량이 과다하다 그러면 더 빨리 돌겠죠. 느리질 않고. 그래서 그 원인이 아닌 것은 그러면 유압펌프 오일 토출량 과다가 되겠죠. 느리게 돌려면 과소가 돼야 되는데 그럼 과다니까요. 10번입니다. 건설 기계의 정비 명령은 누구에게 합니까?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해당 기계의 소유자에게 합니다. 11번입니다. 펌프에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고 양정과 효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날개차 등의 부식을 일으킨다. 펌프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뭡니까? 캐비테이션이죠. 펌프의 공동현상입니다. 그러면 왜 공동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여기다 적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저압부가 형성되고 그때 기포가 생깁니다. 그리고 고압부로 이동되면서 기포가 터지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한 캐비테이션이. 그래가지고 이게 이쪽에 날개를 때리면서 이렇게 부식시키고 떨어지게 나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공동화 현상 또는 캐비테이션 현상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멈춰 놓으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펌프에서 진동, 소음 발생, 양정 효율 급격히 저하, 날개 차량의 부식 일으킨다, 펌프 수명 단축시킨다, 펌프의 공동현상 또는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12번입니다.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할 때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합니다. 도로교통법 34조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어떻게 한다?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합니다. 그래서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합니다. 13번입니다. 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틀린 것은, 그렇죠. 교차로에서는 경운기 울리면 안 되죠. 앞지르기도 못하고요. 순서 따라 가야 합니다. 근데 빨리 안 나간다고 막 경운기 울리거나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못합니다. 교차로에서는 정치가 아니라 정차. 차 대놓고 내리거나 그러면 안 되죠. 교차로에서. 그리고 좌우회전 시에는 뭐한다? 방향지시 깜빡이 켜가지고 신호해 줘야 합니다. 이 셋은 맞는 지문이고 여기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차하지 못한답니다. 14번입니다. 대형 건설기계의 특별 표지 중 경고 표지판 부착. 어디다 하죠? 조종실 내부에 조종사가 보기 쉬운 곳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0조에 경고 표지판은 이러한 내용으로 여기다 붙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형 건설기계는 조종실 내부에 조종사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고 표지판을 붙여라. 뭐 이런 것이다. 내용은 주의 조종사 여러분, 이 건설기계는 도로법 몇 조에 의해서 운행제한의 대상이므로 도로 주행 시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운전자가 보기 쉬운 곳, 조종사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라. 이렇게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기계의 특별 표지 중 경고 표지판의 부착은 어디다 한다고요? 조종실 내부에 조종사가 보기 쉬운 곳에 합니다. 15번입니다. 교통사고로서 중상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 중상입니다. 중상은 그렇죠.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중상이라고 합니다. 16번입니다. 기어 펌프의 특징이 아닌 것은 흡입력이 나쁘다는데 흡입력은 좋습니다. 그런데 출력이 약하죠. 소형이며 구조가 간단하다 맞습니다. 피스톤 펌프에 비해서 수명이 짧고 진동 소음도 큰 건 사실입니다. 초고압에는 사용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출력이 낮아요. 근데 흡입력은 좋습니다. 그래서 흡입력이 나쁘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유압장치에서 배압을 유지하는 밸브는 배압, 밑에서 받쳐준 압입니다. 그래서 윈치가 위에서 자유낙하게 푹 떨어진다든가 또는 지게차는 올리는 것만 돼 있단 말이에요. 내려오는 것은 힘으로 자유낙하를 하니까 가속도가 어떻게 쿵 하고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때 밑에서 받쳐주는 압이 있습니다. 이 압을 가리켜서 배압이라고 합니다. 백프레셔죠, 배압. 그래서 쿵 떨어지는 것을 자유낙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두는 거, 이게 배압인데 이걸 가리켜서 카운터 밸런스 밸브에서 이것을 배압을 유지해 줍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유압장치에서 배압을 유지해 주는 밸브는 뭐냐? 카운터 밸런스 밸브이고요. 윈치라든가 유압 실린더 등의 자유낙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압, 즉 백프레셔, 배압을 유지하는 제어 밸브가 바로 카운터 밸런스 밸브가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로더의 에어 컴프레셔너의 순환 오일, 에어 컴프레셔너의 순환 오일은 뭡니까? 엔진 오일 가지고 합니다. 엔진 오일입니다. 기어 오일은 기압박스용이고, 유압 오일은 유압장치 작동유고, 미션 오일은 변속기용이고, 에어 컴프레셔너에 작동하는 것은 뭐다? 윤활 오일로 엔진 오일을 사용합니다. 19번입니다. 로더의 운전 점검 전 점검사항이 아닌 거. 작업장치는 제대로 작동되는지, 윤활유 누출 상태는 없는지, 공사 내용 어떻게 할 것인지, 일머리,
이런 건 다 작업 전에 숙지해야죠. 연료 보충은 언제 하죠? 전날 작업 끝나고 나서 연료 보충해줘야 합니다. 작업 후에 이것은 연료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 전 점검사항은 아니에요. 전날 작업 끝나고 연료 보충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의 양을 확인하여 보충하는 것은 언제 한다? 전날 운전 작업 후에 연료 보충해 놓고 주무시고 아침에 나와서 바로 작업 들어가면 되겠죠. 20번입니다. 로드 작업 시 굴삭과 적재를 동시에 수 있다. 앞에는 적재, 뒤에는 굴삭. 그래서 뒤에 백호, 뒤에는 백호가 달려있고 이 백이 뒤라는 말이고 호라는 말이 파는 것, 삽 이런 말이죠. 잠시 화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굴삭과 적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백호 셔블행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백호 셔블행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앞에는 적재 작업할 수 있는 거, 뒤에는 팔 수 있는 거. 요게 백호 셔블행. 백은 뒤, 호는 괭이, 삽 이런 말이에요. 요 뒤에다. 나머지는 이제 한 번씩 보시고 합니다. 후방덤병, 백사이드형, 옆에 여러 가지고 적재하는 거. 2A는 앞으로도 팔 수 있고 뒤로도 팔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여기 2A 방법입니다. 로드 작업 시 굴삭과 적재를 굴삭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백호 셔블입니다. 21번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장갑에 기름을 묻히고 들면 미끄러지겠죠. 그건 좋지 않습니다. 크레인 가급적이면 이용하고 균형 잡아주고 지렛대 이용할 수도 있고요.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갑에 기름을 묻히면 물건을 들 때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들어 올릴 때 굳이 장갑에다 기름을 묻힐 필요는 없죠. 1번이 정답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할 경우 안전상 가장 적합하지 않은 작업은 드릴이라든가 절삭, 날 이런 것은 장갑이 휘말려 들어가면 손가락이나 손목을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선반 등의 절삭 가공 작업, 통유바퀴 도는 거, 드릴 도는 거 이런 것을 할 땐 장갑을 끼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고서 들어가 버리면 안전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절삭 가공 작업 이런 거 할 때는 장갑 끼는 게 안 좋습니다. 나머지는 장갑 끼고 해야 되죠. 23번입니다. 사용 구분에 따른 차광 보안경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차광.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자외선, 빛 차단이죠. 적외선. 용접에도 불꽃, 차광. 근데 비산 방지용은 눈에 티끌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차광은 아니죠. 뭡니까? 이것은 일반 보안경에 불과하죠. 눈에 티끌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차광은 아니잖아요. 요거는 차광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중장비 공장에서 직원에게 헬멧이라든가 작업화, 작업복을 일정하게 착용시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안전을 위해서죠.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25번입니다. 산업재해의 원인은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으로 구분되는데 직접 원인 중에서도 불안전한 행동, 인적 위험이죠. 불안전한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 허가 없이 장치를 했다. 사람과 관계되는 거죠. 결함 있는 장치를 사용했다. 사람과 관계되는 거죠. 개인 보호구 미사용했다. 사람과 관계되는 겁니다. 네, 불충분한 경보 시스템이다. 요거는 작업 장치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작업 환경. 그래서 불안전한 행동에 해당하지 않은 것. 그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은 아니죠. 시설이나 작업 환경의 불안전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 불충분한 경보 시스템은 불안전한 상태, 환경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묻는 건 불안전한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건 불안전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26번입니다. 타이어식 로더를 운전할 때 주의사항으로서 맞는 것은, 이거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죠. 레버 중립에 놓고 내려가는 거는. 엔진 회전수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도 틀렸고요. 주차 시에는 버킷을 지면에 내려놓는다. 그렇죠. 이것이 맞습니다. 가까운 곳은 버킷에 사람 태우고, 이것도 안 되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로더로 상차 작업 대상물에 진입하는 방법 중 없는 거. N형은 없습니다. 직진 후진법 I형 있고 90도 회전법 T형 있고 V형 상차법은 다 현재 쓰이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N형은 좌우 옆으로 진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28번입니다. 로더로 제방이나 쌓여있는 흙더미에서 작업을 할 때 버킷의 날을 지면과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그렇죠. 수평으로 나란하게 합니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버킷과 지면이 수평으로 나란하게. 29번입니다.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 이게 뭐 할 때 필요한 거죠? 비등점 높이는 거죠. 빨리 뚫지 말라고. 그래서 냉각수의 B점을 높인다. B점 또는 비등점, 끓는 점 같은 말입니다. 라디에이터 캡은 냉각수의 비등점, B점을 높입니다. 30번입니다. 무한궤도용 로더의 주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능하면 평탄한 길 맞습니다. 여철이 심한 곳은 서행해야 합니다. 무르고 연약한 땅에서는 천천히 중에 안전을 유지한다. 맞은 것 같지만 이거 틀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무르고 연약한 땅은 가지 않는 게 좋고 우회해서 돌아서 가는 게 좋습니다. 버킷을 적절히 주행할 때는 버킷을 지면에서 60cm 위치한다. 떼고 한다. 맞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르고 연약한 집안은 치마, 전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행 자체를 피하거나 돌아서 가는 게 좋습니다. 우회합니다. 31번입니다. 다음 중 엔진 온도가 급상승했을 때 가장 먼저 점검. 자, 엔진 온도가 뜨거워졌습니다. 제일 먼저 의심해 볼 건 뭡니까? 냉각수입니다. 냉각수의 양은 적절한가? 냉각수에 문제는 없는가? 이거 살펴봐야겠죠. 냉각수의 양입니다. 32번입니다. 로더의 굴착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작업 전 지면 평탄. 무한궤동 로더가 굴착 작업 무한궤도가 그렇죠. 왜냐하면 무한궤동 로더, 즉 크롤러 로더는 어떻습니까? 견인력이 강하잖아요. 땅하고 이 접촉 지면이 넓어서. 그러니까 굴착 작업에도 유리하죠. 굴착 시 버킷에 나는 지면과 직각을 버킷 날이 지면과 직각으로 유지하면 땅속으로 그냥 파고 들어가는 건데 이건 안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서는 팔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각도를 유지해 줘야지. 그래서 이건 틀린 것이고 지면이 단단하게 버킷에 투스 부착에 작업한다. 이것까지는 맞을 수 있습니다. 3번은 안 됩니다. 직각으로 해가지고 수직으로 뚫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굴착 작업에서는 버킷 날과 지면이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겁니다. 되도록 수평이 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붐을 약간 들어서 5도라든가 적어도 10도 이상은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긁어내야지 직각으로 해가지고 수직으로 뚫어서 되지도 않습니다. 지면과 직각을 유지한다. 틀렸습니다. 33번입니다. 타이어식 로더의 운전 시 주의할 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새로 구축한 구축물 주변은 연약 지반이죠. 주의해야 합니다. 경사지를 내려갈 때는 클러치를 분리하거나 변속 내부를 중립해 놓고 내려간다. 큰일 난다 그랬죠. 회전수 고려해야 되고 흙으로 피놓게 돼 있죠.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입니다. 경사지 내려갈 때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저속 기어 놓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중립에 놓고 그냥 중력의 법칙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동차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중립 놓고 그냥 내려가는 거. 34번입니다. 디젤 엔진에 사용하는 과급기가 하는 역할. 과급기, 출력이 증대입니다. 자, 과급기,
터보차저, 슈퍼차저는 엔진 실린더 안에 더 많은 공기를 강제로 공급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배기가스를 갖다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흡입 공기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를 더 많이 분사 가능하고 연소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엔진 출력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급기가 하는 역할, 공기를 많이 공급해 주니까 출력이 증대되겠죠. 더 많은 연료가 들어가고. 35번입니다. 로더 장비에서 자동 변속기가 동력 전달을 못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겠죠? 클러치에 문제가 있는 거죠. 동력 전달을 못한다는 것은. 답한 클러치가 마모되었다. 자, 그림에서 보다시피 컨버터가 있고 여기에 이제 변속기로 가는데 답한 클러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압에 의해서 떨어졌다 붙였다 하는데 여기가 마모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동력 전달이 안 되겠죠. 답한 클러치가 마모될 경우입니다. 그래서 로더 장비에서 자동 변속기가 동력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답한 클러치가 마모되었을 것이다. 36번입니다. 로더 작업의 종료 후 주차 시 조치상으로 틀린 것은 주차 브레이크, 걸죠. 변속기 컨트롤 레버를 중립 위치에 놓는다. 맞습니다. 버킷을 지면에서 40cm, 아니요. 버킷은 땅하고 완전히 대줘야 합니다. 이 주차입니다. 주차. 이동이 아니라 주차죠. 그때는 버킷을 어떻게 한다? 땅에 완전히 밀착시킵니다. 그래서 40cm 유지했으니까 틀린 것이죠. 기관을 정지시켜 반드시 시동키를 뽑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건설기계 작업 종료 후에 버킷은 어떻게 한다? 지면에 완전히 밀착시켜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40cm 유지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 됩니다. 37번입니다. 유압식 브레이크 장치에서 제동 페달이 리턴되지 않는다. 브레이크를 밟아놨더니 이제 떼면 이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페달이 올라오질 않는다. 왜 그럴까요? 리턴 구멍이 막혀가지고 이게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려 있는 거예요. 마스터 실린더에 리턴 구멍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실린더 리턴 구멍이 막히면 브레이크 액이 리저버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보관 장소로. 그리고 잔압이 남아 있어요. 그래 브레이크가 풀리질 않아요. 자동 페달이 원활하게 리턴되지 않고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실린더에 리턴 구멍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38번입니다. 디젤 기관에 피스톤 링이 마멸되었다. 그러면 실린더가 이렇게 있는데 피스톤 링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피스톤 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로드가 나와 있는데 이 링이 마모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윤활유가 연소실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연소실로. 이게 싹 긁어내지를 못하니까. 여기서 연소실로 올라가서 같이 타버린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일 소모가 증대되죠. 오일 소모가.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그 폭발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폭발 압력이 증가 원인이 아니라 감소되고 평균 속도도 느려지고 압축비도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엔진오일 소모가 증대된다. 이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젤 기관에 피스톤 링이 마멸되었다. 그러면 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샌다. 압축 공기도 새고 오일도 새서 위 연소실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폭발 압력도 낮아지고 증가 틀렸고 피스톤의 평균 속도도 낮아지고 상승 틀렸고 압축비도 낮아지는데 높아진다 틀렸고 엔진오일이 위로 올라가서 연료와 함께 타니까 엔진오일 소모가 증대되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이 되죠. 39번입니다. 교류발전기의 다이오드가 하는 역할은 자 교류발전기 다이오드 이걸 직류로 바꿔주죠. 이걸 정류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류로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만 흐르고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역류방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류와 역류 방지를 하는 게 뭐다? 다이오드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 발전기는 교류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교류를. 근데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는 배터리와 전기장치는 전부 직류를 쓴단 말이에요. 발전기 내부의 다이오드가 뭐한다?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고 또 뭐예요? 역류하는 걸, 즉 발전기 쪽으로 배터리 전류가 발전기 쪽으로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준다고요. 이게 역류 방지예요. 그래서 정류와 역류 방지를 하는 게 뭐더라? 다이오드다. 교류 발전기의 다이오드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작용하고, 이 배터리 쪽에서 발전기 쪽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류 방지가 같이 들어간다. 40번입니다. 클러치가 연결된 상태에서 기어 변속을 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뭐 수동기어 넣을 때 들어가 있는데 빼지 않고 그냥 집어넣으면 막 드르륵 하면서 긁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기아가 속도 말해 작살 나버리죠. 다 깨져버리고 기어의 소리가 나고 상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기어 변속 시에는 클러치를 끊어서 분리해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클러치를 넣어야 돼요. 근데 이미 들어가 있는 클러치에다 또 집어넣으면 어때요?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기어 갈림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소음이 발생하고 마모되고 이빨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클러치가 연결된 상태에서 또 집어넣습니다. 기어 변속을. 그러면 소리가 나고 기어가 상하게 됩니다. 41번입니다. 유압탱크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자, 유압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주유구가 있죠. 그럼 여기다 이제 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격리판, 배풀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토출도 있고, 여기에 또 유명계가 붙어 있어요. 유명계가 얼마나 찼나는 게 유명계가. 격판, 배풀, 유명계 다 이거 있죠. 근데 유압계는요. 여러분 보았죠. 자, 여기가 유압탱크입니다. 그럼 여기서 뽑아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기 모터가 유압 펌프를 돌립니다. 펌프를 돌리면 여기서부터 뭘 받습니까? 압을 받죠. 유압을. 여기서부터 유압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유압계가 설치되는 거죠. 유압을 받을 때부터. 여기는 뭐예요? 그냥 오일 탱크예요, 탱크. 여기에는 유압이 있을 리가 없죠. 그냥 오일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압계가 유압 탱크에 들어갈 리가 없겠죠. 이해가 되셨죠? 42번입니다. 2개 이상의 분기회로를 갖는 회로에서 작동 순서 나오면 그냥 시퀀스 밸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풀로 유압이 작동한다 그러면 2단계로 순차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순차로. 요걸 가르쳐서 시퀀스 밸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2개 이상의 분기 회로에서 하나가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순차 회로, 이걸 시퀀스 밸브라고 합니다. 43번입니다.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번호표를 시도지사에게 며칠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납합니다. 44번입니다. 유체 클러치에서 가이드링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가이드링, 와류 감소입니다. 자, 가이드링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체 클러치에서 여기서 임펠러가 돌아가는 거죠. 여기에 터빈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가이드링입니다. 가이드링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임펠러에서 쏴주는 거예요. 터빈 쪽으로. 그런데 여기서 막 맴돌이가 발생해. 맴돌이가 그냥 하면.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 가이드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서 질서 정연하게 들어가서 터빈을 돌리도록. 그래서 뭐다? 와류 감소입니다. 와류 감소. 와류 감소가 맴돌이. 이 맴돌이를 감소하기 위해서 가이드링을 쳐주는 거예요. 이 가이드링을 통과해서 가서 맴돌이 와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거 정지해 놓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체 클러치에서 가이드링의 역할은 뭐다? 와류 감소다. 45번입니다. 습식 공기청정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건 세척에 다시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무조건 신품으로 교환해야 한다. 이거 틀렸죠.
청정 공기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고 해동速빠르면 좋아진다. 맞습니다. 흡입 공기는 오일로 여과망을 통해서 여과시킨다. 맞습니다. 청정기 케이스 밑에는 항상 오일이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용은 무조건 신품 교환 아닙니다. 세척에 쓰면 됩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 밑에가 오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는 거죠. 예, 돌면서 여기서 들어오는 좀 탁한 공기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오일이 묻혀가지고 밑으로 빼고 순수하고 좋은 공기만 내보낸단 말이에요. 깨끗한 공기를. 이것이 공기청정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습식이에요. 그러니까 습식은 항상 여기 오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청정기는 공기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고 회전 속도가 빠르면 효율도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흡입 공기는 오일로 적셔진 여과망을 통과시켜서 여과시킵니다. 맞죠? 공기청정기 케이스 밑에는 항상 일정한 양의 오일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일정 기간 사용은 무조건 신품으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오일로 세척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식 공기청정기는 세척유를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6번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좌회전하려는 버스와 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는 건설기계가 있을 때 어느 차가 우선하느냐? 직진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직진하고 있는 건설기계가 우선합니다. 자, 도로교통법 16조 4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여기서 좌회전하려고 합니다.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직진하려고 하는 차가 있거나 여기서 직진하려고 하는 차가 있거나 하여튼 직진하려고 하는 차에게는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는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차에 좌회전하려고 하는 버스가 있고 거기에서 직진하려고 하는 건설기계가 있다 그러면 어느 차가 우선한다고요? 직진이 우선합니다. 47번입니다.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야간에 켜야 하는 등하의 구분 중 견인되는 차. 자, 앞에서 레카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견인차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니까 여기서 미등이나 차폭등은 켜져야 하겠죠. 그렇지만 전조등은 켤 필요가 없죠. 이 차에 끌려서 가면서 여기서 비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견인되는 차 그러면 전조등 나오면 다 틀리는 겁니다. 전조등. 여기서 끌려가면서 이게 전조등 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뒤에 오는 차들을 위해서는 미등이라든가 차폭등 켜줘야죠. 그래서 미등, 차폭등, 변호등은 켜주고 전조등은 켤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다음 중 전기설비 화재 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자, 전기설비에서 포말 소화기는 안 됩니다. 요거는 유류나 또는 일반 목재 같은 거, 종이 이런 데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전부 전기설비 화재에 쓰는 소화기입니다. 이산화탄소, 무산강화액, 할로겐, 화합. 제일 많이 쓰는 게 할로겐 화합 말이죠. 그래서 포말 소화기는 종이, 목재, 유류 화재 등의 소화에 적합하지 전기 화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49번입니다. 무거운 물체를 인양하기 위해서 체인 블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선 정답부터 찍으면
1번이죠. 체인이 느슨한 상태에 급격히 작용되면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작업한다. 맞습니다. 무조건 굵은 체인 아니요. 규격에 맞는 체인 사용하면 되고요. 내릴 때는 하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빠른 아닙니다. 신중하고 작은 속도로 느리게 해줘야 돼요. 안전사고 납니다. 이동 시는 무조건 최단거리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으면 비켜가야 되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시간 내에 이런 거 다 틀린 겁니다. 체인블록에다 위험한 물건, 그 무거운 물건 달고 가는데 서두르다가는 사고 납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응급구호 표지 바탕색으로 만든 것은 응급구호. 그렇죠. 녹색입니다. 생명, 녹색, 응급구호.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